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장중일기 시간입니다. 오늘 6월 1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역시나 뭐 지나간 날은 지나간 날이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추적 관찰해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이에요.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이고요.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생소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 언제나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특히나 그 매매 당일날 처음 최초 상장되는 그 당일날은 시장에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락장이죠. 지수가 좀 못 버티고 내려가는 좀 하락장인데 이런 시장일수록 더더욱더 신규 상장된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는 시장에 관심이 몰리는 좀 경향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 뭐 하는 종목이냐? 전력 수요 ESS 업체입니다. 뭐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고 이 ESS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랑 같은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ESS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약간은 또 힘이 없었던 내용은 2차 전지 업종들이 우수수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신규 상장 종목이다 하더라도 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 채널에서는 공모주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정보를 드리고 오늘도 관련해 가지고 좀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치라는 공모 청약 종목을 제공을 해드렸죠. 공모주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적으로 여유 있고 하시면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은 뭐 마이너스 통장을 좀 활용을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청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리드 위주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했고 오늘 시장에서 아무리 좀 해당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좀 시들시들한 조건이었다 하더라도 10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어요. 최종 공모가 확정 공모가가 4만원이었습니다. 4만원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어디까지 가져갔습니까? 고점이 8만원이 넘게 82,2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어쨌든 공모주 우리가 좀 배정을 얼마나 받겠느냐 뭐 그런 좀 회의적인 시선으로 치부하고 좀 제쳐두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신데 그렇게 할 게 아니다. 신규 청약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상장되는 첫날 무조건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좀 시장에 관심이 많이 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우리가 너무 나랑은 좀 별개의 종목이야 라고 치부하고서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안에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공모주의 또 특징이죠. 상장했던 그날 생각 이상으로 좀 흥행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의 움직임은 다소 좀 부진한 경우가 좀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리드 위주 특히나 그 배정 물량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장대 음봉을 좀 내빼고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40%가 넘는 수익 중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게 그리드 위주였지만 앞으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정보들은 우리 채널에서 좀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피시면서 수익의 기회를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드 위즈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로 체킹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사조대림이라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사조대림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 그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사조대림이라는 종목이죠. 일단은 뭐
김 관련돼 가지고 뭐 냉동김밥 3종을 미국에 수출한다. 36톤이나 된다. 출고를 한다. 뭐 그런 내용 때문에 좀 올라갔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뭐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결국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들이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어떤 종목들이 올라간다? 약간은 좀 방어적 기제, 방어적 성향을 띠고 있는 식료품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아침에 좀 뜨거웠죠.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 좀 방어주로서의 좀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시세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유효합니다. 사조대림이라는 종목, 최근 뭐 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식료품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좀 상승의 끼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조대림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상한가를 좀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좀 굉장히 많이 터졌고요. 하지만 이 안에서 프로그램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거래가 계속적으로 좀 매도 사인을 좀 보내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갈 수 있는 재료였고 시장의 관심이 오늘 특히나 장 후반 넘어가면서는 식료품 관련된 종목으로 쏠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조대림이 지금 주가가 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조대림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전에 좀 빵빵하게 잘 가졌던 뭐 오양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제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식료품 관련해 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순환매식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식료품 업종을 모두 다 보지 말자가 아니라 이 사조대림이라는 이 특정 종목에 너무 함몰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형성하고서 거래량까지 빵빵하게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 뭐 토요일, 일요일 그 양일간에 또 무슨 이슈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요일까지도 이 상승의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상한가를 말고 끝나면 일반적인 특징이죠. 돌아오는 다음 영업일날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조대림 역시나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다. 특히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사조대림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 마감하고서 4시 이후에 시간의 거래 상황에서 사조대림의 좀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계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릴지 아니면은 그 시점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좀 지켜보면은 분명히 투자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민테크라는 종목을 좀 봐볼게요. 민테크라는 종목. 자, 오늘 시장에서 좀 상당히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현대차하고 특히나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국내 대기업들하고 좀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서비스형 배터리 진출한다라고 했죠. 그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알려지면서 영향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다만 마찬가지예요. 특징주다라고 하는 그 헤드라인 잡혀있는 그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민테크라는 종목이 올라갔거든요. 조금은 우리가 이제 새내기 종목이다 그러면서 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좀 받지는 못했던 종목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지금 신규 상장된 지 영업일 기준으로 28일밖에 안 된 종목이에요. 상당히 이제 따끈따끈한 신상 같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좀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신규 상장주들 따끈따끈하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요 차라리 상장 당일날 공략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너무 우리한테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민테크라는 종목 가진 재료는 좋아요. 지금 나와 있는 뉴스는 좋긴 한데 역시
역시나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HB솔루션. 우리가 이 종목은 시초가에 좀 재미를 봤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시세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주가의 흐름이 어때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좀 지금 시점에서 정말 좀 따끈따끈한, 지금 시점에서 좀 핫한 재료죠.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지금 뭐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인공지능 AI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좀 투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또 자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다, 관련 섹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연속성 있는 주도주 섹터에 들어가는 게 이 유리기판 관련주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HB솔루션이란 종목도 너무 좀 눈에 보이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단기 이평 윗선에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죠. 거기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매집봉 세워주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단계 레벨업하고 또다시 횡보해요. 횡보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거래량 터지면서 또 주가를 올린다고요. 계단식 상승의 모습을 아주 좀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요, 저는 이 종목 HB솔루션 좀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약간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쳐다봐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너무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지금 뭐 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으면서 해당 종목 주가가 뭐 단순한 그 단기성 재료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성 있는 재료로 가져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인데다가 이 종목의 지금 주된 매수 주체가 뭐냐? 주된 매수 주체가 개인이 아닙니다.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자, HB솔루션 지금 뭐 너무 성급하게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더 여유 있는 호흡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좀 재밌게 좀 수익 실현을 했었던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우리가 이제 30%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략한 타점이 30%니까 어디쯤이냐? 그렇죠. 대략 한 11,000원, 12,000원 라인이었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엔진이라는 종목도, 자, 보세요. 전방산업 호조된다라고 하면서 이익 개선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죠. 더욱이나 이제 뭐 방산 관련된 쪽,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있었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너무 좋아요. 화장품이나 식품이 좀 뭐랄까요, 좀 지속적인 재료라고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힘들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뭐 운송, 조선, 기계 조금은 다르죠. 수주와 실적이 뒷받침된다라고 했을 때 슈퍼사이클이다 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 너무 좋은 업종이에요. 그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도드라졌던 종목이 하나엔진이었고요. 가진 재료만 좋다라거나 가진 재료만 좋다라거나 혹은 뭐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만 좋다라던가 그 두 가지 중 단 한 가지만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한 게 아니죠.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은 가진 재료도 좋았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있었고, 거기다가 기술적으로도 얼마나 예쁜 그림입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종목의 좀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하고 똑같잖아요. HB솔루션이랑 똑같아요. 저점 부분을 좀 저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자, 거래량 빵 띄우면서 뭐 했습니까? 매집봉 세우는 모습 보여주면서 계단식으로 상승, 그리고 다시 횡보. 거래량은 좀
잠잠히 잠기면서, 그런데 그 안에 거래량은 잠기는데 그 안에서 누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외인하고 기관에 매기세가 들어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세도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은 잠기고 주가는 서서히 횡보한다. 빠지는 게 아니죠. 횡보한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땠습니까? 거래량 빵 뛰면서 다시 한번 계단식 상승. 자, 하나엔진이라는 종목 지금 고점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터졌고요. 이 종목의 주된 매수세를 이루고 있는 게 일반 개미들이 아닙니다. 개미들도 아니고 슈퍼사이클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에 너무 좋은 재료까지 품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하나엔진 역시나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호흡으로 지켜봐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송 관련해가지고, 방산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이 하나 엔진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주 월요일입니다. 그때부터 눈여겨봐야 된다.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집중해서 쳐다봐야 되는 게 방산 그리고 운송 관련된, 조선 관련된 업종들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수소 사업 인수 완료했다. 이규석 사장이 1억 원 자사주 매입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정말 좀 재밌게 시세가 좀 분출됐던 내용들은 시총도 큰 종목이고 자동차 부품 사업하고 있는 종목이죠. 너무 가볍게 움직일 종목이 아닌데, 현대모비스가 오늘 움직인 이유는 지금 재밌는 이슈예요. 정몽구 회장이 사망했니 어찌했니 하는 사실상 찌라시거든요. 현대그룹주 내에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찌라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구조상 범현대가의 이제 지분구조상 현대모비스가 이제 아주 유리하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주가가 뻥튀기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스포트라이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내용인데, 특정 기업의 일입니다. 특정 기업의 일인데, 저는 현대모비스를 지금 너무 섣부르게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내용이요, 결국은 최근에 있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하고 저는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찌라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정보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거래량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 테마주처럼 이 정치인이 대선에 참가하네 안 하네, 그런 뉴스 하나가 나왔을 때 그 뉴스로 인해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위로 아래로 예측 불가능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종목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섣부르게 덤빌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지금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너무 섣부르게 매매하는 방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하락했다라고 하는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머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나와주긴 했어요. 시세가 강하게 나와주긴 했었는데, 지금 블록딜 BRV 캐피탈이라고 3% 추가 블록딜에 하락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중국 관세 인상한다라는 내용, 2차전지 반사수의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주죠. 2차전지가 좀 주가가 올랐어요. 그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 이때 이후로 올라간 다음에 단순히 그간 올라갔던 부분,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에 의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BRV 캐피탈 3% 추가 블록딜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하락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벌써 16%나 빠지고 있어요. 16%나 빠지고 있고, 지금 중기이평선 아래까지도 지금 빠져버렸거든요.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죠. 중기이평 아래까지 빠져있는 상태다 보니까
에코프로머티 좋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중기평을 좀 지키면서 빠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여전히 상승의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심리적인 저항선을 뚫고 내려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 좀 현 시점에서 지금 다시 재매수 타점을 보기보다는 이 종목의 앞으로의 흐름을 보고 나서 그 후에 좀 대응 방법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가 무서운 게 매집봉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 보여준다 하더라도 지금 뭐 전환사채 CB 물량이 좀 출해된다라는 말이 뭐 술렁술렁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아주 확실하게 나온 부분은 아니에요. 시장에 확실하게 좀 노출된 내용은 아니긴 한데, 펩트론의 급락은 CB 물량 출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뭐 아니면 도다, 뭐 그런 좀 우리 그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악재 내용으로 인해서 좀 크게 급락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역시나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각각 개별 종목으로 따로 별도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제약바이오 뭉퉁그려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물론 뭐 금리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표적인 성장주니까 뭐 제약바이오한테 좋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펩트론 역시나 이 개별적으로 전환사채 물량이 출해됐다라는 말이 지금 세간에 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도 한번 봐볼까요? 하나솔루션 뭐 지금 뭐 미국 관세 장벽에 중국 태양광이 좀 막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 이익 수혜를 볼 수 있다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로 사실은 최근 좋았죠. 최근 올라가긴 했었는데, 반대로 관세를 좀 안 먹인 한국하고 동남아 시장에 그 물량이 넘어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이 안 가고 있잖아요. 제가 매일 아침 2차전지 종목들을 볼 때,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볼 때, 시장의 흐름을 살펴볼 때 전일 미증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항상 업로드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종목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장벽 막혔다라고 하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뭐 반사이익 얻겠네 뭐 얻을 수 있겠더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에서도 미증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국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종목이 쭉쭉 가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좀 급락했다. 다만 이제 최근 뭐 상승의 끼가 보여지긴 했었지만, 역시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장벽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특히나 이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제스처가 있지 않고서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역시나 좀 상승에 좀 풀이 좀 꺾이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해야 되는 게 하나솔루션이다. 하나솔루션이고, 그리고 좀 더 넓게 얘기하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뭐 유사한 그림을 좀 그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YC라는 종목 상당히 그 상승의 꼴이 진짜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거 몇 차례나 수익을 봤었던 종목인데, 반도체 검사 장비죠. 반도체 검사 장비인데, 지금 뭐 제가 띄워놓은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시장에서 뜨거웠어요. 뜨겁게 상승을 좀 많이 이어갔었던 종목이에요.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면서 주가의 상승폭도 컸던 게 YC라는 종목인데, 현 시점에서 일단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투자 경고가 될 수 있다, 지정될 수 있다라는 예고에 의해 가지고 거래 정지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의 좀 매도 우위 현상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릅니다만 투자 경고 좀 예고가 된다라고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안 좋겠죠. 내 자금이 묶이는 거니까. YC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또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고서 대응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 정말 좀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카페24도 뭐 최근 뜨거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차트 못 본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뭐 저점 부근에서 정말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뭐 한 달 뭐 두 달도 채 안 돼가지고 100% 넘게 올라간 종목이 이 카페24입니다. 뭐 해당 종목 뭐 구글하고 뭐 협업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쇼핑에 수혜를 받겠다라는 내용도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다만 지금 뭐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카페24도 명확하게 성장주죠. 명확하게 성장주인데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갔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꼴이 다른 것이 스몰캡의 작은 종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 간의 거래도 뭐 있지만 이렇게 스몰캡의 중소형 작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외기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512평을 좀 지지받으면서 역시나 좀 가격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리튬포어스. 리튬포어스 뭐 리튬 관련된 종목들 뭐 좋다라고 하면서 주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뭐 52주 신저가 좀 찍었죠. 52주 신저가를 찍었고요. 뭐 고발 소송 휘말리면서 경영권에 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뭐 결과가 좀 나온 후에 이 재료로부터 좀 자유로워진 후에 이런 종목들은 좀 살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2주 최저가를 좀 찍은 종목인데 섣불리 덤비기 어렵겠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판이 뭐 계류 중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역시나 좀 뭐 결과 나오고 나서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상황이 정말 좀 녹록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들 느꼈겠지만 오늘 시장을 좀 같이 살펴보셨던 분들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가는 종목들은 갑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 같이 이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우리가 두 종목이나 수익을 봤잖아요. 아무리 시장이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리고 원익이라는 종목 시초가에 노려서 청산을 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엔진, 삼성당제약 50% 30% 수익을 다 따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는 종목들은 가고 그런 끼가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발굴하고서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의 장중일기는 이렇게 마치는데 우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이 영상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 라이브 방송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초가 종목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참여해 보시면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조금 더 풍성해질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만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